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제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 문장의 원리와 구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원리와 구조는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영어를 배울 때 첫 번째 지도와도 같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지도를 확보하는 것처럼 이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잘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고, 영어가 시작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영어를 마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문장의 구조,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브레인스토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자, 언제든지 제가 문장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면 1번부터 8번까지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늘 머릿속에, 그리고 여러분 몸소 실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제 첫 번째 문장의 원리와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절, 주절은 절대 불가 법칙입니다. 주절, 주절은 절대 법칙이다. 불가한 법칙이다. 이런 얘기인데, 주절이 두 개 있으면 싸우겠죠. 쉽게 얘기하면 주인입니다. 어떠한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리에서 핵심은 주절인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 봐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얘기해 볼게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수로인 동사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표나 느낌표나 퀘스천 마크, 즉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보면 이 안에 주절은 절대 두 번 쓰지 못한다. 이것이 문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죠. 자, 그래서 만약에 she is very honest, 그녀는 무척이나 정직합니다. 컴마 찍으시고요. I like her so much, 나는 그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을 간단하게 썼다고 봅시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합격하시고 여러분 영어 면접할 때 제가 보면요, 문장을 좀 써오신 거 보면 이 기본 원칙을 안 지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 자체가 그녀는 무척이나 정직합니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건데, 이쪽에 she부터 honest까지도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I부터 much까지도 주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이 문장 안에서 주절을 두 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예를 두고,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딱 하나 이렇게 붙여봅시다. as를 붙여주는 순간 she is very honest라는 절은 종속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절이 앞에 나오게 되고, 자, 그에 더불어서 이렇게 뒤에 주절이 나오는 형태,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만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속절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고 종속절이 뒤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문이라고 합니다. 복문. 자, 그런 반면에 좀 단순하지만 이 가운데 컴마를 대신해서 she is very honest, 그녀는 무척이나 정직합니다. 컴마 찍으시고 and, 그리고 I like her so much, 그리고 나는 그녀를 너무너무 좋아하지요.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 이것도 오케이,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중간에 이렇게 마치 담벼락처럼 왼쪽에 있는 집과 오른쪽에 있는 집이 함께 살 수 있는 담을 쳐서 대등하게 주절을 만들어 놓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중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she is very honest 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I like her so much, 이렇게 문장을 써서
마침표를 찍어도 되기는 되겠죠. 자, 그렇지만 밑에 있는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초딩 때, 그죠? 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 양치를 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더 길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등위 접속사라든지 종속 접속사가 이용되어서 문장을 늘려가는 단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주절만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문장의 형태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요. 이런 단문이라고 그래요. 주절 하나만 있다고 그래서 단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역시 쓰일 수는 있지만 문장의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중문이라든지 복문의 형태를 이용해서 문장을 쓸 것이다. 자, 이것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저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 주절은 컴마 주절로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가장 핵심인 거 5번의 별표를 딱 치셔야 됩니다. 주절 컴마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고 주절 플러스 주절도 절대 불가능하다. 자, 그것을 역시 타당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6번째처럼 one complete sentence가 되는데요. 이때 one complete sentence라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라 하고 완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문장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한번 깊이 있게 그래서 확대해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자, 이 안에 문장을 쭉 보시면요. 단어들로 대명사로 또는 형용사로 부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또는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쭉 안에서 뭔가 문장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도구라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구. 이 주절 콤마 주절이 안 되니까 저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안에 도구를 쭉 보니까 명, 동, 형, 부, 전, 접, 대, 감이라고 이렇게 도구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8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 이렇게 해서 명동형부 전접대감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니셜을 따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8개라고 하는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 명동형부 전접대감. 자, 얘들은 뭘까라고 보겠어요. 자, 아이들한테 여러분 네모난 거 하고 동그란 거 하고 세모난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물건을 주고 그와 비슷한 모양의 형태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해서 맞춰보시오 그러면요. 네모난 형태는 네모난 형태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세모난 형태는 세모난 형태에 맞추는 것처럼 어떤 문장에 맞추어짐이 있는데 그 맞추어짐을 자리라고 하죠. 자리. 어떤 자리로 갈 것이냐. 이것이 명사라는 녀석은 어떤 자리로 갈 것이고 부사는 어떤 자리로 갈 것이고 문장 속에 나름대로의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자, 언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도 평등하다 그러지만 나름대로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중산층 또는 뭐 그죠? 하류민층 이런 시대가 있었듯이 똑같습니다. 얘들도 그 자기만의 고유한 위치가 있는데 자, 명사라고 하는 거하고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 이 대명사 이 두 가지는 즉 명사하고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냐 하면 이 문장 속에서 이렇게 주어라든지 이렇게 보어라든지 이런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는 주어, 보어, 목적어 자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데 명사 대명사가 쓰이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또 여기 형용사하고 부사가 이렇게 있는데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명사 대명사 따위를 도와주더라는 거죠. 도움 주는 것을 역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강산 그러면 강산이라는 명사 앞에서 아름다운은 명사를 도와주고 있는 말처럼 영어에서도 형용사는 물론 형용사는 그죠? 우리말의 형용사는 아름답다,
조용하다 이런 식의 의미들이 형용사지만 영어에서는 뭐뭐운, 뭐뭐적인, 뭐뭐의 이런 식의 의미들이 형용사로 활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에게 도움을 주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동사라는 게 있죠. 동사. 동사 그러면 여러분 동사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동자를 쓰지만 움직임뿐만 아니라 바로 상태도 표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사는 수로의 역할을 합니다. 수로. 어떤 문장의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그죠? 뭐뭐 하였다. 그래서 영어에서 수로는 다자로 끝난다. 다자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수로는 다자로 끝난다. 자, 문장에 다자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명사와 동사가 있으면 일형식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인수는 뛰어갑니다. 이러면 주어 동사가 돼버리니까 문장의 형식상 일형식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동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사는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사가 있으면 이렇게 복문이나 중문을 만드는 데에서도 문장의 절을 형성하기 때문에 동사는 한마디로 절을 형성한다. 이렇게 클로즈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명동형부 전접대감이라는 이 품사에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게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자, 전치사, 접속사는 연결, 그죠? 문장을 연결시켜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치사는 물론 뒤에 명사나 명사구밖에는 못 두어요. 전치사 뒤에 절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명사와 명사구들 사이에서 길게 늘려 쓰는 하나의 연결사 기능을 연결고리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병치관계라고 해서 대등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종속 접속사로 가장 많이 쓰는 거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 if, 만일 뭐뭐 한다면 because,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뒤에 절을 형성해서 하나의 종속절을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탄사인데요. 감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슬픔이나 기쁨, 놀람 따위 등을 표시해주는 그래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어떠한 문장이든지 여러분 그 안을 자세하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8개의 도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8개의 품사다. 이래서 8품사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여러분 보시면 사전 속에 8가지의 품사를 우선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거기에 쭉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7번 한번 보세요. 완전한 문장의 전제 조건으로 주절 한 개를 반드시 가지며 주절은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없어 봐요. 그죠? 그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밝힘을 통해서라도 주인을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게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거기에 접속사라든지 관계사라든지 의문사 이런 연결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좀 더 늘려가는 단계가 되겠고요. 자, 8번째. 그래서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문이나 중문이나 복문은 방금 얘기했고요. 혼합문 4번을 보세요. 단문과 또는 등위 접속사 복문 이렇게 나온다든지 또는 복문, 등위 접속사 단문 이런 형태로 나와서 문장이 좀 복잡해진 형태를 혼합문이라 한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거기 나와 있는 4번을 보시면 종속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주절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주절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종속절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완성하기 위해서죠. 그 종속절들을 우리는 3개 볼 수가 있습니다. 종속절 3개. 자, 종속절 3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1번은 명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명사절. 자, 잠깐 이쪽을 보세요. 명동형부 전접대감에서 명사란 녀석은 대명사란 녀석은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명사란 말에
절이란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예요? 여기 동사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사절에도 동사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영어에서 명사절은 몇 개? 악마의 숫자 6개. 그죠? 6개의 명사절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나오는 고시가의 모든 교재들이 명사절 6개를 총체적으로 묶어놓고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책은 단 이 선생님의 책뿐이 없다. 제가 자부합니다. 자, 4개나 3개나 2개를 그냥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은 있는데요. 그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고 있는 것은 제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하니까 왜 중요합니까?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이 아시겠죠? 따라서 자 기억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what절이 있어요. What I'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is true, 사실이거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it is true, what I'm saying. 내가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좀 더 영어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 건 이제 점차 배우기로 하고요. what절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대절이 있습니다. 자, 대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I think, I believe, I guess. 그러면 뒤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대절이 나오죠. 그렇죠? I think that she's right. 나는 그녀가 옳다고 생각해. 그죠?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대절에도 마찬가지로 명사절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대절도 명사절 두 번째 순위. 세 번째 순위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whether가 있습니다. whether. 자, that과 whether는 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I think that she's right. 내 생각에는 그녀가 옳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대세의 의미가 사실 여러분 속에서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I think that she's right. 그녀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때 대세의 의미가 있었나요? 자, 그런데 I asked her. 나는 그녀에게 물어봤다. 자, that라고 썼다고 봅시다. I asked her that she would come back home. 그녀가 집으로 돌아올 것인지 물어봤다. 이때 t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whether를 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whether는 인지 어떤지 이런 의미가 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만 일단 간단하게 기억을 합니다. 가볍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문사절. 자, 의문사 그러면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만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who are you는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래요. Who are you? 그죠? How is it going? 어떻게 지내고 있어? Why are you late? 너 왜 늦었니? 이런 것은 직접 의문문인데 이것을 자 잠깐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 직접 의문문으로 쓰이는 그러한 의문사들을 이렇게 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쓸 때가 있었어. 어떻게 쓸 때가 있었냐면 보세요. 자, 저기 걸어가는 저 여자 너 누군지 아니? I don't know. I don't know. 보세요. 나는 몰라. Who she is. 이렇게 who she is라고 쓴다는 거예요. I don't know is she. 그죠? 이렇게 쓰지 못한다는 보세요. I don't know who is she. 이렇게 쓰지 않아요. is she를 바꿔서 I don't know who is she.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Who is she? 자, who is she 그러면 그녀는 누구냐? 그죠? Walking over there. 저기 걸어가 있는 여자는 누구냐? Who is she? Walking over there. 저기 걸어가고 있는 여자는 누구냐? 그죠? 회사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얘가 직접 의문문이지만 위에 I don't know라고 하는 주어 don't know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 속에 나와 있는 이 don't know 뒤에 있는 who is she는요. 보시다시피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명사절을 만드는 절이 간접 의문문이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일단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를 주고 동사를 주고 주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를 주고 주어를 주고 동사를 준다. 의주동 아시겠죠? 의주동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문사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의주동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 의주동. 자, 이렇게 순서를 기억합니다. 가볍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사절 4개.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언어는 한 번이 쓰여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동안은 걔들은 절대 변할 리 없습니다. 서서히 변하고 몇백 년, 몇천 년을 통해서 변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2개도 기억해야 되는데 5번째는 뭐냐? 복합관계사절. 복합관계사절 그러면 여러분 또 정신없어요. 그죠? 갑자기 또 뭐 명칭이 복잡해진다라고 볼 텐데 자 잠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복합관계사절. 복합관계사라는 것은요. 뒤에 절자를 살짝 바꿔볼게요. 동사가 있는 건 다 절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복합관계사절은 관계사라는 곳에다가 관계사가 뭐예요? who, whose, whom 이런 거잖아요. 그죠? who, whose, whom 이런 게 있죠. who, whose, whom 그 다음에 which 그 다음에 what 뭐 또는 when 또는 where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관계사에다가요. 에버를 붙이는 거예요. 에버. 나중에 가서 관계사 파트에서 저걸 배우겠지만 지금은 저런 걸 복합관계사라고 한데 정도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 배웠겠지만 그래도 한번 머릿속에서 저는 강의를 할 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주고 능력은 먹으시오. 이거보다는 처음에는 가볍게 간단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으름 피지 않고 부지런하고 꾸준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에버가 붙은 말 그것을 뭐라 한다? 복합관계사라 한다. 그런데 그게 복합관계 대명사든 복합관계 부사든 그건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에버가 붙은 말을 복합관계사라 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사에 에버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붙이면 whoever, whos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whenever, wherever 이런 것들 복합관계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절 또한 명사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합관계사도 명사절이다. 자, 마지막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섯 번째는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입니다. 근데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 중에서 관계부사가 무슨 명사절이냐 하겠지만 이때 선행사 포함시 선행사 포함시라는 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래요. 관계부사가 선행사를 포함한다. 자, 그냥 말로 하면 답답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자, 관계부사가 또 명사절이 되는 경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Now. 지금이야말로 is the time. 자,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Now is the time. 어떤 때? when이 이끄는 절. when. 그 다음에 갑니다. when이 이끄는 절. When we have to study English. 자, 이렇게 썼습니다. Now is the time when we have to study English 라고 되어 있어요. 느낌표를 딱 exclamation 마크를 딱 주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때다. 자, 내년도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적어도 12월 말까지 여러분 70점 수준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아있는 내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자 7구급 시험이 있을 때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경험을 계속하는 단계는 적어도 내년도 2월, 3월, 4월 이런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에 어느 정도 영어 점수를 70점 정도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영어 점수도 같이 올리고 다른 점수도 같이 올려야지. 꿈 깨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그런 경우로 합격하신 분은 거의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뭔가에 매달려서 힘들지만 같이 갔던 친구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원칙대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가볍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실패하더라도 그런데 그냥 지금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가면요. 나중에 가서 진짜 피눈물 흘릴 수 있어요. 지금 가자는 대로 천천히 가신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when이라고 하는 절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만 하는 때, 더 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이만큼의 절덩어리가 이렇게 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now is the time 이라고 했어요. now is the time. 그죠?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다. 그런 때가 언제라는 거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we have to go home. 우리가 집을 가야 되는데야? 뭔가 이 말이 붙어서 이 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이때의 when은요. 관계부사긴 한데 선행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만큼은 형용사절이라고 그래요. 형용사절. 앞에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절을 우리는 형용사절이라 합니다. 명사절이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형용사절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 관계부사 when이 앞에 더 타임을 두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문장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거는 왜 품어줄 수 있나요? 왜 품어줄 수 있냐면요. 그렇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now is the time. 지금이야말로 그런 때다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슬쩍 이 when이라는 것을요. 살짝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걸 또 쓰면 또 형용사절인데 이때는 the time을 자기가 품어서 직접 앞으로 나갑니다. Now is when we have to study English harder. 그죠? English harder.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때 when절은 자 보세요. 이 비동사 뒤에서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된다. 보호를 하는 것은 명사절이니까.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종속절 3개 중에서 명사절 6개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절 가겠습니다. 형용사절. 자, 왼쪽에 있는 8개의 품사를 근거로 해서 또다시 형용사절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형용사절인데요. 자, 이 형용사절은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10개라고 지금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영어에 쓰이는 형용사절은 10개입니다. 10개. 그 형용사절이 뭐냐? 형용사가 하는 절인데 형용사가 방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명사나 대명사를 도와준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이런 거죠. 보세요. I have a book. 자, to read tonight. 자,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책을 읽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I have a book to read tonight.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있어. 이때도 이만큼도 앞에 있는 a book이란 말. 내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거든. 내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쉽다면 to read tonight.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야. 왜? 내일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a book이란 말을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to read tonight이란 이 말이 실제적으로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I have a book 하시고 which, 그죠? which. 자, 이 책은 뭐냐? My mother bought. 내 어머니께서 사주신 책. 자, 참고로 간단하게 할게요. I have a book which my mother bought. by bought. 샀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사주신 책이야. 이만큼의 절이. 여기 my mother가 주어고요. bought가 동사잖아요. 이런 절의 형태가 얘를 수식해 줄 때 이때도 얘를 형용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명사를 도와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하는 개념들의 의미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런 형용사가 이렇게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쓰여지고 있으면 이를 가리켜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계사절이 형용사절로 쓰이죠. 그죠? 관계대명사, 관계형용사, 부사. 그죠? 이게 형용사절로 쓰여요. 그래서 10개인데 자, 간단하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10개니까 어떤 거 10개인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첫 번째 형용사절 1번은 자, 1번은 뭐냐 하면은 이거 있습니다. whose, whom이라고 하는 절이 만들어내는 절.
두 번째는 which, 그죠? of which, 그 다음에 which. 자, 그 다음에 요거 of which는 whose도 되죠. 그냥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던 거 저런 게 있었지.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calm down, 진정하시고 이렇게 그냥 이런 게 있었어. 저런 거 어서 본 듯한데 이런 식으로만 느끼시면 돼요. 세 번째 that 없고요. that.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관계대명사 세 가지고요. 유사관계대명사 as, but, then 이렇게 유사관계대명사 then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예요? 세 개, 여섯 개죠.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앞에 선행사를 두고 있는 유사관계대명사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 다음에 열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써보면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이거죠. where 앞에 선행사 the place where, 그 다음에 when the time when. 자, 그 다음에 why the reason why, the way how. 그래서 앞에 선행사를 전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행사를 수식해 주는 거,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 이런 절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 여기에 네 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10개의 형용사절이 존재합니다. 그냥 눈으로 이런 게 앞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으면 형용사절이구나. 관계대명사 3개, 그 다음에 유사관계대명사 3개, 관계부사 4개. 오케이? 자,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사절 가볼게요. 부사절 가보겠습니다. 종속절 3개 중에서 부사절은 어떻게 있는지. 자, 세 번째 부사절. 자, 부사절은 저도 이제 마음이 가벼워요. 왜? 자, 부사절을 하나하나 따진다 그러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 따자를 써서 한자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when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그 다음에 before I was born,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after I was born, 내가 태어난 뒤에는. 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들로 이렇게 쓰이는 것들이 쭉 있고, as I was born, 내가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뭐 because 이런 것들, 또 내가 전에 태어났었더라면, 그죠? 이런 식으로 if라든지 do라든지. 자, 이렇게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접속사들이 있습니다만 단어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according as,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as, 그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라든지, 또는 as long as, 단어가 세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동안. 자, 이런 식으로 단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 조건, 양보, 비교, 대조, 결과, 목적 등등 다양하게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이끄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의 형태를 취해서 만들어내는. 자, 다시 정리. 집중하세요. 좀 약간 집중이 떨어질 때입니다. 잘 보세요. 접속사가 주어 동사의 형태를 반드시 취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조건, 양보, 비교, 대조, 결과, 목적 등등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절. 이것을 바로 부사절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절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 개의 종속절이 나온 거예요. 뭐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것들하고 어우러져서 주절과 이 종속절이 만나서 복문을 형성하고 혼합문을 형성하고 이러면서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문장이 주변에 앞뒤에 어딘가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을 두고 문장이 좀 더 길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팔품사 문장 성분. 그래서 1번 팔품사는 8 parts of speech라고 그래서 명동형부 전접 대감.
자세하게 실내와 함께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5번 보면 5페이지에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등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거기에 나와 있는 형태죠. 자, 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 형식을 만들기 전에 자, 절 개념의 이해라고 돼서 거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을 이해하려면 구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동사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자, 이에 따라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핵심을 이루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동사가 개입되는 것을 절이라 한다. clo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이 우리가 서두에서 시작했듯이 formal sentence의 이해라고 그랬어요. 거기 나와 있는 단문, 주어 동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 증문, 단문과 단문 사이에 등위 접속사가 있는 거, 복문, 주절, 종속절, 주절 또는 종속절 또는 종속절, 주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혼합문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자, 그래서 종속절 이외에 첫 번째 명사절 문장 속에서 명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6개를 쫙 써드렸죠. 그죠?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걸 먼저 쫙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해 준 정도로 가볍게 가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 읽어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절. 문장 속에서 형용사가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절 앞에는 선행사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주 10개 정도 10개 정도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딱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또 자세하게 하고 싶다. 나는 막 몸이 근질거린다. 자세하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형용사절이 1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만 머릿속에 기억하신다. 자, 부사절. 문장 속에서 부사가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절을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원인, 비교, 대조, 결과, 목적 따위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써놓은 절이다. 자, 근데 한 가지 자 퀴즈 나갑니다. 종속절은 독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빙고. 맞습니다. 없습니다. 종속절은 아무리 많아도 주인이 없으면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 있죠, 주변에. 누가 같이 가자고 그러면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뭘 하자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어. 그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거지만 어쨌든 종속절은 독립성이 절대 없다. 아무리 수천 개가 있어도 주절 한 개가 있어야 문장은 완성이 된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이제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아까 브레인스토밍에서 배운 거 한번 쭉 나름대로 써보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한두 개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내 1강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결론 마지막에 하나 빵 쓰세요. 뭐 쓰면 될까요? 거기 빈 공간에 여러분이 써야 될 것은 주절, 컴마, 주절은 절대 불가능. 여러분 인생에서 불가능한 건 없죠. 그렇지만 주절, 컴마, 주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기출 하나만 딱 정리합니다. There are many books in my library, 자, 나의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나의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of them, 그 책들 중에 일부는 are borrowed from the public library. 자,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빌려온 겁니다. 자, 이 문장 만나보세요. There are many books in my library, 하나. 그리고 some of them are borrowed from the public library. 주절, 주절이죠. 여기 동사, 여기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여기 주어. 네? 자, 그러면 주절, 하나로 분리되어 있네? 안 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 빡! 강력하게 some of them 대신에 some of which라고 써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2년 전에 시험 문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고 여러분 영어의 첫 발에서 주절, 콤마, 주절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 자,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고요. 첫 강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